존경하는 공대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손상대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이 정국은 특히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은 드디어 용도 폐기 팽 쓰고 버리는 이런 짓거리들이 왕왕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파들은 뭐 인지상정이다,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는데, 좌파들은 아무리 친한 사람도 딱 보고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그냥 여체없이 버려버립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토요일이라 시간이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좀 감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내용을 좀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청와대 돌아가는 이 상황이, 또 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인하여 조국 민정수석실과 반부패 수사실이 뒤집혀지고,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인해서 이제는 민정비서관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청와대 내부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국민이 준 권리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칼질하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마치 어디 깡패들이 행패를 부린 것처럼 너무 부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를 넘어서 민주당까지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한 이 비의혹을 보낸 울산 소재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지금 첩보라죠. 이 의혹을 보낸 울산의 건설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도 보낸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김기현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의혹 문건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건설업자 김씨래, 김씨 합시다. 그 건설업자 김씨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보한 이 문건하고 청와대가 다시 경찰에 내려보낸 이 김기현 비첩보 문건,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건설업자 김씨가 보낸 제보 내용을 첩보 문건 형태로 바꿔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은우에게 누군가는 건넸습니다. 이후에 이 문건이 다시 경찰에 전달돼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야,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첩보 문건을 만들고 이를 경찰에게 수사를 지시한 엄연한 불법 선거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 되면 이 정권도 파탄이야, 민주당까지도 다, 이거 다 잡아들이기는 너무 많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제가 방송 중에 중간중간 좌파들이 무섭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들 그 얼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얌전한 척, 아니면 아주 무식하게 달려드는 것처럼 이래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 다 조직하고 계획한 다음에 어디를 물어야 되는지 이걸 보고 달려든다는 것이 좌파들의 특징. 제가 방송에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그 특징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좌파들이 무섭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좌파,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 정권 생각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제가 좌파들의 DNA를 알고 있길래 소름이 딱 끼칩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 건설업자 이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씨의 PC에서 김기현 시장 관련 비용액을 담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 건설업자 김씨가 언론과의 취재 과정에서 이 문건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보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뒷부분이 더 충격적입니다. 건설업자 김씨는 당시 자신이 보낸 투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이 억울할 때 수사를 잘해달라고 넣는 진정 같은 거였다. 무슨 법 위반인지 어떤 부분이 죄가 되는지는 잘 몰랐다. 억울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적었다. 저는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면서 김기현 시장 때문에 김기현 시장 동생의 업체가 사업을 딴 것 같아서 수사해달라는 이 내용의 투서를 청와대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보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설업자 김씨가 말하는 어떤 법인지 어떤 부분이 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김기현 동생의 업체가 사업을 딴 것 같아. 땄다가 아니고 딴 것 같아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투서를 청와대와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민주당 거기에도 보냈다는 이 얘기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 건설업자 김씨는 투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 김씨의 말과는 전혀 달리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기현 첩보 문건 내용은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건설업자 김씨는 투서 내용으로 단순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보냈는데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기현 첩보 문건은 내용이 법률적 측면 등에서 세련되고 아주 고차원적인 형식으로 재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투서가 법률적 측면에서 고려한 형식으로 변해서 경찰에 내려보내진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것은 법률적 지식을 잘 모르는 개인이 쓸 수 없고 그 형태로 보면 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청와대에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순 이첩이 아니라 누군가가 단순 투서를 첩보 문건 형식으로 재작성해서 경찰에 내려보내서 수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재작성은 뭐겠습니까? 이런 거 수사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검찰이 이런 형식을 봤을 때 일단 정부 기관에서 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더 확대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이고 좌파들 무시무시하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구 대선의 부정선거, 그리고 사전투표제, 그리고 전자개표위, 야 이것도 뒤집어 엎으면 전부 이런 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뒷골이 서늘합니다. 정말 이것이 청와대가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아니면 둘 다 연루가 되었든 간에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좌파들의 습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건설업자 김씨가 말하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문정권의 적폐청산을 뒷받침해 주겠다면서 민주당이 만든 바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박범계입니다.
박봉계는 2017년 9월 지역 적폐 등 제보가 많다고 했지만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내용을 모르고 청와대에 문건을 넘긴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서로가 나몰라라 부인하고 떠넘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든지 잠재우고 싶어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손발이 안 맞는, 엿장수도 뭐가 가락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니까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문건을 하달받아서 일선에 넘겼을 뿐 누가 만드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문건을 받았다고 하는 박영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백은우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받은 건 맞지만 작성자는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고, 백은우는 입장문을 통해 첩보 문건 출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그 과정을 보면 울산의 건설업자 김모 씨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민주당에 투서를 제출했고, 민정비서관실은 반부패 비서관실로,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과정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하나같이 문건을 여기서 저기서 간 경로는 다 있는데 그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조리 오리발을 내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발은 작도록 푹 잘라야 돼. 오리를 얼마나 잡아 처먹었으면 전신만신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다. 투서를 한 건설업자가 있고 그게 삑 돌아서 울산경찰청까지 내려간 이 경로가 다 있는데 전부 다가 출처 모른다. 문건이라 하면 그 문건을 작성한 것과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했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부인하고 미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끼리 손발이 안 맞는 거야. 투서를 받은 것은 민정비서실과 민주당인데 둘 다 아니라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 건설업자 김씨의 투서는 귀신이 갖다 준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이 문건을 박영철에게 전달한 사람은 백은우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은우의 직책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바로 민정비서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 동향 수집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에 특정인 비위 의혹을 넘기는 것은 바로 업무 밖의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첩을 했다면 오히려 반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긴 겁니다. 이것은 엄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월권의 기고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노영민의 발언을 통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 사실로 굳어가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장이잖아요. 노영민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20분 전에 한 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 노영민은 그런 사안에 대해 그렇게 중간에 청와대로 보고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전에는 어떤 보고를 받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압수수색 전 입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입 중이라고 한 번 보고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영민의 말에 따르면 압수수색 전에 경찰로부터 2번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백운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백운은 전날 경찰이 9번이나 청와대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입장문까지 내서 제보 이첩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9번 보고하고 노영민이는 2번 보고받았고 백원우는 보고받은 바 없고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백원우는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한 이후에 경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노영민은 오히려 경찰에 이첩한 이후에 2번이나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이러니 청와대가 개입하려는 거예요. 보고 체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면 그거를 대통령 비서관인데 바로 보고하는가? 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 차기가 그래 돼 있냐고요. 적어도 민정비서관실에서 민정비서관실 가서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민정수석이 대통령 비서관인데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체제가 아니냐고요. 근데 다 보고 받은 사람 없고 노영민이만 2번 보고 받았어. 귀신이 보고 있나? 청와대 귀신이 와글와글하구만. 노영민과 백은우의 해명 다른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백은우가 입장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거나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단순 이첩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반대로 노영민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 압수수색 전에 한 번 보고받은 내용 중에 그렇게 민감한 건 없었다. 이게 바로 노영민의 김기현 울산시장의 첩보 문건에 대해서 백은우와 노영민의 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은우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노영민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라고 말한다. 백은우는 보고받은 바 없고 노영민은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가 2개입니까? 골 때리네. 아무리 백은우가 청와대를 떠난 직후에 노영민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같은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2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해명이 나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나라 더 이상 가다는 큰일 나겠어요. 무엇보다 청와대 스스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영민은 오히려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뻔뻔하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현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이라면서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가짜뉴스 범람은 현대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라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이야 참 가짜들 얼굴 색깔이 안 보인다 이러지만 좌파들도 대단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지 뭐를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정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레기 언론들과 결탁이 돼서 가짜뉴스, 조작뉴스, 폄하뉴스, 엉터리 뉴스 오만 걸 생산해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박살을 냈던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하고 좌파하고 촛불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사건이 목을 쪼고니까 반대로 진실을 보고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이제는 안 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팀 국민이 쏘아줄 줄 알았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 국민들이 그렇지 청와대가 그럴 리 있겠어? 아마 가짜였을 거야. 아이고 그렇게 퍽도 생각이나 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시오. 국민들도 이제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충분히 가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지금 노영민이 큰소리 낼 상황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밑에 수석이나 비서관들 이 제대로 뭐가 부려지겠습니까? 지금 해명 뭐 변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또 뭐가 진실이 아닌 거는 이분은 진실이 아닌 거 이건 진실이다. 국민에게 빨리 공개하고 무릎 꿇는 게 장택입니다. 끌고 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위에서 계시가 때렸어. 내 말 들어야 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 같이 지금 백은우가 있었던 민정비서관실에서 청와대 직접에 맞지 않는 별도의 비선 감찰팀 이른바 백은우 별동대 이걸 운영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 1기 특감반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9명은 박영철이 이끄는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이들은 공문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백은우가 이끄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백은우가 이끄는 이 민정비서관실에 6명의 인원 중에 2명이 본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넘어서서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이른바 비선 감찰팀을 운영했다는 것을 검찰이 수사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딱 발릅니다. 그리고 이 비선 감찰팀이 작년 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김기현 울산시장 측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실 백은우 비선감찰팀에 대한 이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지난 1월에 민정수석실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부처를 직접 감찰하는 이 월권을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각상도 의원도 민정비서관실 별동감찰반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가 강력히 부인을 해서 국민들이 없나보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것이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발이 피는 게 아니라 꼬리가 길면 잘라야 되는데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건 바로 앞이잖아. 꼬리 팍 잡아당기고. 그리고 청와대는 여전히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백은우 비선감찰팀에 대한 노영민의 해명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증폭시켰습니다. 노영민은 백은우 별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청와대 직제에 맞게 일반적 업무를 했을 뿐이지 정치 사찰이나 선거 개입 등 월권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선감찰팀이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두고 건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가 불의 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야, 이런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노영민은 허수아비 비서실장입니다.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이것조차도 노영민 실장은 진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백은우가 내가 보기에 비실장 같아.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노영민이 고래고기 사건이라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노영민이 고래고기 사건이라 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감찰반에 데려갔다는데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 포유 유통 혐의자 4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했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불법 검거가 약하다며 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지역경찰과 검찰이 충돌한 사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 백은우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아니 민정비서관실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지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서란 말입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해초를 왜 들겠어요? 이 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이러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의 친인척 중에 밍크고래가 있습니까? 문재인 친인척 중에서 바다를 헤엄치며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 지역 경찰과 검찰에 문재인 친인척이 있습니까? 그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문재인 집안 싸움입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내가 물은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끄집어내서 핑계를 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지금 노영민은 대놓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다른 방송이나 언론에 뭐 기자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걸 네임테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요. 자신은 뭣도 모르게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랬겠지만 당신이 지금 고래고기 얘기해가서 반대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바보들 참. 손상대 없었으면 다 넘어갈 일인데 참 안타깝다. 손상대 TV 그러니까 매일 노란 딱지 붙이고 폭삭방하게 하려고 생방송도 못하게 하고 이유를 알겠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에 국한하지 않고 민심 및 여론 청취 등 광범위한 업무를 한다면서 월권 의혹을 뻔뻔하게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저희 아파트에도 좀 방문해 주십시오. 민심 및 여론 청취 이 광범위한 업무 중에 저희 아파트 문제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좀 들어보라고. 매일같이 단지 내 공사로 인해서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엘리베이터마다 규탄문 붙이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 좀 와서 민심과 여론을 청취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울산보다 서울이 더 가깝지 않냐고요. 가까워 있는 민심과 여론은 청취 안 하고 고래고기 한 점 얻어먹으려고 울산까지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래고기 맛이 좋던가요? 그러면 고래고기나 먹으러 가지 왜 그거 가서 김기현 울산시장 떨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렸나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매주 광화문에서 그렇게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천지를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민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잖아요. 청와대 앞에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애국 국민들이 60일째 노숙농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청취하려고 신용이라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근무 중에 오라고 5시 40분쯤 돼 내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 한 놈이라도 일어나와서
왜 이런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요. 오히려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에게 회담을 요청한 것도, 그리고 죽음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간이 없다면서요. 때로는 바빴어요. 하여튼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개적으로 한 것도 거부. 단식을 하면서 목숨 건 투쟁 중에도 어떻게 됐어? 내려와 볼 수도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대통령 아니래도 나는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감기 전에 보내서 이렇게만 하고. 이런 청와대가 이제 와서 민정 비서관실은 대통령 친해 측에 국한하지 않고 민심 및 여론 청취 등 광범위한 업무를 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청와대가 청취하는 민심과 여론은 무엇입니까? 청와대가 말하는 민심과 여론은 울산 지역의 민심과 여론뿐입니까? 아니면 요 대한민국에 있는 요 빨개이들 민심만 청취하는 겁니까? 울산 고래고기 사건보다 강화문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몰려서 소리치는 그것보다는, 근데 이게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저울에 달면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도 구분을 못합니다. 오늘 또 12시부터 강화문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울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양쪽에, 여기는 민주노총, 여기는 이제 태극기, 이제 우리 우파들 집회, 언론이 쌈을 붙이든지 아니면 민노총권 또 이렇게 찍고, 이쪽 정가운 목성하는 여기는 사람들 안 찼을 때, 덤성덤 비었을 때 그때 사진 딱 찍어가지고 낼 거라고요. 뻔해. 도대체가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로 봐도 모순이고 저리 봐도 거짓이고 눈을 씻고 봐도 헛소리고 눈알이 빠지라고 봐도 개소리로 들리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뻔뻔도 어느 정도여야 돼요. 좌파와 우파, 요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 오늘 제가 팁으로 드립니다. 뭐냐면, 우파 보고 거짓말 해보라면 못해요. 좌파 보고 진실을 얘기하라면 못해요. 간단하죠?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바로 이런 꼴 아닙니까? 애초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있을 때 제대로 수사받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가 이 노영민의 뻔뻔한 거짓말에 더 분노하는 이유는 청와대 하명 수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울산시장에 낙선한 김기현 시장으로 시작을 했어. 울산경찰청에서는 김기현 의혹 문건에 대해서 사건 자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경찰관은 자천 인사까지 당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조진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해명이라면서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나는 몰라 몰아쳐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로 보십시오. 한경부 블랙리스트 폭로가 나오자 블랙리스트 아니라고 체크리스트라고 말했지만 결국 블랙리스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중단은 비위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유재수는 자신의 비위 의혹이 터져나온 직후에도 여전히 뇌물을 요구하면서
캐저를 부르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라고 말했지만 결국 조국 일가는 20여 가지가 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조국의 오촌 조카 동생 부인 정경심까지 구속됐고 조비서는 조국 본인도 딸도 아들도 수사를 받는 걸 끝으로 슛 꼬린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문재인만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은우는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이 된다고 말하고 이해찬은 검찰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헛소리를 내다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불공정인지 청와대 민주당은 제대로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불공정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내려야 돼. 왜냐하면 문재인 취임 초기부터 뭐 공정했는데 불공정, 정의 아니야. 불이야. 평등, 불평등이야. 그러니까 청와대나 민주당도 헷갈리지.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를 할 때는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입에 거품 탁 물더니 자신들이 오히려 수사를 받으면서 위기에 처하니까 불공정을 외치는 그 행위 자체, 이게 바로 불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머릿속에 불공정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불공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이 불공정이고 범죄 의혹이 터져나온 직후에도 뇌물을 달라면서 더러운 손을 내민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 무마를 시켜준 것이 불공정입니다. 20여 가지가 되는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죄가 없다면서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조국을 비호해준 민주당이 바로 불공정을 범한 것입니다. 재판 뭐 이거 없나? 그런데 지금 검찰이 범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불공정이 되겠습니까? 이해찬은 검찰을 향해서 오히려 범죄 혐의를 눈 감아주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를 여당의 당 대표로 뽑아놓은 것이 바로 민주당이 아닙니까?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눈 감아주라고 말하는 압박성 공격, 이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법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눈 좀 감아주고 이러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몰라도 적어도 좌파 정권에서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찬 씨, 당신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 색깔 하나 안 붉어지는데 내가 마술 거울을 보여줄 테니 당신 심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문희상은 사의를 거부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출석을 집단 거부하면서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인영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민생 발목을 잡는 입법 갑질이라면서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얼굴 뜨겁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민생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민생 파탄을 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안 챙겨서 그런 겁니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해놓고도 민생.
민생이 울산의 고래고기입니까? 입이 100개라도 민주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뻔뻔하게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이번 본회의가 민생이 아닌 공수처 통과를 목적에 두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뒤로 숨긴 채 민식이법을 전면에 앞서서 본회의를 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 한국당 의원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뭐 잘 아시지만 사실은 언론이 더 문제입니다.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민식이법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처럼 거꾸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한번 보십시오. JTBC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예 TV 뉴스에다가 필리버스터 폭탄에 본회의 결국 무산, 민식이법도 발목. 야, 이런 타이틀을 걸면서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민식이법이 발목 잡힌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한번 보십시오.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 민식이법, 유치원법 다 막혔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이 모두 막힌 것처럼 타이틀을 걸고 이 역시 비슷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공영방송이라면서 국민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구영방송 KBS 또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름을 쏙 뺀 채 한국당 필리버스터 민식이법을 연관지어서 타이틀에 걸고 있던 겁니다. 좌파 언론 예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 다 좌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히 좌파라고, 좌파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언론사들은 더 과관입니다. 오마이뉴스 제목 한번 보십시오. 나경원 유치원법, 유치원 3법 발목 잡기에 박용진 눈물, 이제 아이까지 팔아먹나. 이런 제목을 걸어놓고 이제는 아주 감성팔이까지 합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박용진이 눈물을 흘렸다면서 아주 공수처 통과 모식에서 발악을 한 듯한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더 팩트인가? 태호 혜인 엄마 눈물 외면한 나경원 원내대표. 태호 혜인 엄마 눈물을 외면한 나경원 원내대표라면서 더 팩트는 아예 제목에 논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뽑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튜버들이 아마 이래 뽑았으면 가짜 뉴스라고 지랄 공개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명색이 그래도 언론에 한 귀퉁이에 붙어 있다 그러면 공정하게 보도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사가 이 공정하게 보도를 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댓글에 기레기 언론 막 써야 돼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또 민식이법을 통과 못 시키고, 또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민식이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한 한국당에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문희상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한국당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동의하는 민식이법을 우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드는 공수처와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수처와 선거법 포기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은 민생법안, 제가 보기에는 하루면 다 통과됩니다. 야, 참 좌파들 비열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서 법을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좌파 언론사들과 함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정권 야욕을 채울 수 있는 이 공수처와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손상대 TV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던 이런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비열하다, 뻔뻔하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좌파랑 지금 수십 년을 싸워오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좌파들의 잔인함과 그 무서움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문 진영의 대깨문들은 한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한다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요구 촛불 집회를 여는 것을 넘어서 오늘은 강화문에서 민노총과 민중당 등 친북 좌파 성향 단체들까지 총집결해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집회 열어서 문재인 퇴진을 좀 외쳐라, 인간들아. 너희들도 문재인 정권 출범하는데 일조를 해서 영수증을 갖고 있겠지만 너가 봐도 한심하지 않나? 그게 너가 스스로 만든 정계 너가 스스로 끝내라고. 쓸데없는 지랄하지 말고 그 가서 무슨 또 공수처 설치하라 이런 꼬라지 하지 말고.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가 빵빵빵빵빵빵빵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린 이 좌파 단체들이 오히려 다른 곳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 꼴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강화문에 사회를 보러 나갑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조직을 운영할 수도 집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는 신분이기에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일, 개성을 질러대는 사회만 볼 수 있기에 저는 오늘 또 문재인 정권에 향한 축적된 국민들의 분노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강화문의 사회를 보러 가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부도 명예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집회를 이끌거나 집회 운영 주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회에는 아무것도 권한도 권력도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저 사람 자칫하면 빼지도 할 수 있겠다. 자칫하면 이러지만 여보시오. 그런 거 하려고 그랬으면 벌써 30대 했어. 정치적 명예도 권력의 명예도 삼성 그룹을 내한테 준다 해도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해서 본래 자리에 돌아오고 그 이후에 손상대 TV를 통해서 우리 애국 시청자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소통 창구가 되고 싶은 것이 제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의 꿈과 시청자 여러분의 꿈이 같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한 분이라도 더 강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겁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오합지졸이고 서로 사이클이 안 맞아서 지금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나고 있잖아요. 저거 스스로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그날까지. 그 여정에 저는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손상TV가 생방송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손상대 TV2에서 강화문 집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모든 상황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강화문 현장의 집회 그 광경을 보고 싶은 분은 손상TV2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누르시고 전파도 좀 해주시고. 자, 오늘 정신들 맛있게 드시고 강화문으로 가자. 감사합니다.